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뉴욕 증시 크게 상승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또 오르면서 오늘 국내 증시 2배로 상승분을 받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자, 다만 방금 시간 끝나고 팔란티어가 실적을 냈는데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간에서 지금 급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반영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고용지표가 둔화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시장의 상승을 야기시키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나스닥이 1%대 S&P 500 지수가 1%대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클로징 라이브를 통해서 마감 증시의 상황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어제 우리 증시 휴장이었을 때도 상승이었는데 연이어서 상승을 이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데이터들이 그다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해서 이제 조기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 달 이제 일자리가 얼마나 추가됐나 데이터를 봤더니 17만 5천 개 정도밖에는 추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자체가 24만 3천 개도 그 전월 3월 달보다는 거의 8만 개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의 빠른 둔화, 노동시장의 빠른 둔화 그리고 실업률의 상승 3.9%로 0.01%포인트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그러면 금리 인하를 좀 서두르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치로 보였고 또 하나는 ISM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한 PMI 데이터 구매관리자 지수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49.4로 급락을 했습니다. 50 아래로 떨어지면은 경기 침체 국면이다.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2022년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침체 국면으로 서비스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를 서비스업이 버티고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서비스업마저도 침체 국면을 찍었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면은 경기가 안 좋아졌구나. 경기 안 좋아진 게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를 당긴다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좀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을 지금 최대 65.7%까지 올려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밤에 종목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게 애플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어요. 버크셔 해스웨이 쪽에서 이제 워렌 버핏이 아직 여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회사에서 주식을 지난 분기에 13%나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TF들 빼면은 헤지 펀드들 빼면은 가장 큰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도 최대 주주로 남아 있겠다. 이제 애플을 또 칭찬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서비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서의 직원들을 해고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 6,700명 정도 해고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임원진들을 포함해서 무차별적으로 지금 주요 부서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비용 절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주가를 좀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종목별로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우리가 예전에 인공지능 테마를 가지고 크게 움직였던 소형주들이죠. 사운드 하운드하고 이제 시스레이아 이 종목들이 10% 이상 그리고 3% 이렇게 또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팔란티어가 이제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장중에 8% 상승했는데 장마감 후에 지금 6% 7%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좀 뛰어넘었습니다. 6억 3,430만 달러 기록을 했는데 다만 이제 순이익은 이제 기대치에 살짝 맞추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 연간 가이던스가 지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군사 관련된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팔란티어가 가이던스가 조금 떨어지니까 장중에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경제 지표는 특별한 게 없는데 이제 화요일 날 연준의 카시카리 총재하고 이제
그리고 금요일날 굴수비 총재가 지금 장중에 12시 전후해가지고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시장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좀 내고 있고, 뭐, 금리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실적 시즌의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나왔는데, CT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한데 그래도 S&P 500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 80% 정도 S&P 500 중에 80%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주당 순이익이 5% 정도 성장을 했고요. 1분기 순이익률도 11.7%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2분기 전망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보통 한 63% 정도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가이던스를 낮추게 되는데 이번에는 한 55% 정도밖에는 낮추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트랙이나 이런 데서는 앞으로 어떤 성장이나 펀더멘트를 봤을 때 미국의 대형주들이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냐 이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아주 좋은 실적 시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번에 어닝 시즌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번 주에는 디즈니와 우버의 실적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용지표의 둔화,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종목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기술업종을 비롯해서 금융, 이미 소비주의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부동산만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반 산업업종이 1% 정도 강세를 보였는데, 일반 산업업종은 기계, 항공, 전기 해가지고 14개 정도의 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있는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밤에 좀 화제가 됐는데, 제너럴 일렉트릭이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110%나 상승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해가지고 4배 이상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제프리 쪽에서는 얘기가 나온 게 목표가를 185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고 그리고 매수로 이렇게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산업용 항공용 이제 엔진을 제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이제 변신을 했죠. 그 기업을 3개로 분할하면서 제너럴 일렉트릭은 이쪽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인데 매출이 15%, 영업이익이 24%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밤에 이제 분사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 버노마 같은 경우에도 대형 계약 체결하면서 이제 2% 정도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제 그동안 몰락한 왕국이다 이런 오명도 있었는데 원래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을 CEO 사관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굉장히 높여주는 말인데 그 명성에 걸맞게 변신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로 보면은 리오토가 좀 주가가 잘 올랐어요. 리오토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정말 과잉 상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수요도 없다.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쪽으로 진행이 계속되어 왔는데 리오토가 지금 4만 달러 미만의 저가형 차량인데 사륜 구동에다가 이제 차박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5인승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L6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이 모델에 대해 가지고 이미 주문이 4만 대 이상 밀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4월 달에 전체 2만 6천 대 팔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지금 주문이 밀려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중국의 전기 자동차 수요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했다 이런 헤드라인으로 뉴스가 많이 나왔고 이 모델이 이제 앞으로 어떤 전체적인 그 하이브리드 차량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또 시장을 잘 주도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이미 대규모 배송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또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디즈니가 조금 이슈가 됐어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펠츠하고 이제 주총 표싸움이 좀 있었죠. 이사회 구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다 승리를 하고 나서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디즈니가 그동안 이제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제대로 뭔가 좀 확실한 수익을 보여주지 못하는,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넷플릭스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펠츠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100대 올라서면서 조금 주가 상승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루케탈이라는 곳에서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190달러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앞으로 1년 내에 $140 회복하고 그 이후에 $190 정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또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전년 동기에 EPS가 93센트였는데 그게 $1.11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30억 달러짜리 자사주 매입도 또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순부채가 400억 달러가 되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만 잘 해결한다면은 주가 상승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디즈니, 오늘도 주가 상승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상승을 하고 엔비디아가 3%대 상승, AMD도 4%대 상승을 나타내면서 반도체주의 상승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